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생명복지재단이라는 곳, 여기서 진행하는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어서요. 관련 블로그 글들을 좀 모아서 깊이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게 파란천사라는 봉사활동인데요. 여기서 임원을 새로 뽑는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건 주로 파란천사 SNS 서포터즈 11기 분들, 뭐 하여이님, 원님, 또 리오질로그님 같은 분들이 각자 블로그에 올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포터즈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파란천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또 왜 갑자기 임원식이나 모집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듣고 계신 당신께서 나도 좀 관심 있는데 하시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좀 큰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한국생명복지재단의 파란천사 운동. 이게 블로그 보니까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핵심 가치가 나눔 실천, 그리고 생명사랑. 말만 들어도 좀 따뜻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희귀 란치병 앓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 노숙인 분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처럼 우리 사회에서 좀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분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대요. 이게 그냥 뭐 성금 전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처럼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도우려면 생각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좀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블로그들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려운 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파란찬사 봉사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만으로는 사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돕는 걸 넘어서 어떤 조직적인 힘으로 꾸준히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돕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원봉사 단체가 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나? 또 많은 봉사자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공하는 도움의 질을 또 어떻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 이런 걸 해결 못하면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도 활동이 좀 비효율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의 어떤 내부적인 고민, 또 성장의 필요성 같은 게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체계적 지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임원을 뽑는다는 건 바로 이런 어떤 조직적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이번 임원 모집은 이 파란찬사 운동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블로그 설명에도 보면 기존 일반 회원이 아닌 지역 또는 전문 분야를 책임지고 활동하며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리더분들을 모집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또 다른 글에서는 아예 지역이나 전문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을 이끌어갈 리더다. 그리고 심지어 파란찬사 조직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역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와, 책임지고 운영한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냥 뭐 봉사 시간 채우고 이런 참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특정 영역의 활동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또 성과까지 내야 하는 그런 리더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럼 이 임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까 지역 또는 전문 분야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역 또는 전문 분야라는 구분이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지역 임원이다 이러면 그 강남구 안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돕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실제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희귀 난치병 아동 지원 전문 임원이라면 뭐 의료비 지원 캠페인을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환아 가족들을 위한 어떤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어떤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체계적 지원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이나 아니면 문제 영역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접근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 한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 임원 역할이라는 게 봉사와 나눔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부 운영 효율화뿐만 아니라 조직의 영향력을 바깥으로 넓히고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까지 기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임원이라는 역할이 그냥 단순 봉사 이상으로 거의 뭐 준 전문가 수준의 기획력, 실행력, 그리고 리더십까지 요구하는 자리처럼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날 때 좋은 일 좀 하는 것?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른 차원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점점 더 전문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같은 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 모임, 이걸 넘어서서 사회 문제 해결에 진짜 실질적인 임팩트를 내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순수한 자원봉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원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나 무게감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임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블로그에 꽤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절차를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신청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www.koreasm.org 여기에 들어가서 임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식 양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 모집 과정이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죠. 둘째는 그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내는 건데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메일 smartingo@naver.com도 되고 팩스 0295334404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 010-2022-9969로도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제출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 같아요. 디지털 방식이랑 또 예전 방식 다 열어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신청서가 이제 접수되면 재단 담당자분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제출 방법이 진짜 다양하네요. 문자 메시지로도 신청서를 받는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아무튼 그 개별 연락을 준다는 건 그냥 서류 접수하고 끝 이게 아니라 혹시 뭐 일종의 심사나 면담 같은 그런 후속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원이라는 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 운영에 상당한 책임과 역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도 지원하신 분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활동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란천사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헌신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냥 단순 회원 가입하고는 좀 다른 어떤 선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게 또 임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냥 지원서만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비전이나 역량 같은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혹시 신청하기 전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연락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문의 전화번호 019-297-3040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단 공식 블로그 블로그나베르닷컴 ssm3005다. 인스타그램 @koreassm 계정도 꽤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블로그 글에서는 유튜브 채널 youtube.com users ssm330330도 언급하고 있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재단 활동 내용을 미리 좀 보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접근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파란천사운동, 이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특히 희귀 난치병 아이들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같은 분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2021년부터 활동해온 봉사조직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이나 전문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리더를 모집하고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 모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 뽑는 걸 넘어서 이 자원봉사 조직이 커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원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활동의 지속성, 또 전문성 강화 같은 그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의도를 실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진화 과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블로그 게시물 문구 중에 이게 딱 와닿는 게 있어서 한번 인용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과 생명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파란 천사 임원이 되어주세요. 리더십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의지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인상적인 문구네요. 이렇게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임원을 모집하는 현상이 뭐 비단 이 파란 천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파란천사 임원 모집 소식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참여 방법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봉사자 모집 공고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흥미로운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파란 천사의 사례처럼요. 자원봉사 단체들이 점점 더 임원이니 리더니 하는 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만들고 이걸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현상이 만약 늘어난다면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혹시 이게 뭐 과거의 어떤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 방식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뭐 돌봄 공백이라든지 사회적 고립 같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의를 넘어서는 어떤 전문성이나 조직적인 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이 임원 모집이라는 구체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더 큰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이야기가 남기는 좀 의미 있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는 또 다른 창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